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도 제1회로 시행했던 품질 경영 산업기사. 자, 실기 보건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3번까지 하나씩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 제시된 표는 반복이 없는 이요인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시험 도중에 하나가 결측치가 발생했다. Y라는 결측치가 하나 발생했네요. 예지 방법으로 이용해서 결측치를 추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분산 분석을 실시하라 그랬네요. 자, 우리가 결측치 Y를 갖다가 추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추정을 하려면 먼저 A 요인이죠. 이게 이 요인이니까 A 요인에 대한 수준수. 자, L에다가 그다음에 여기에 뭐냐? E 항에 L 항에 이게 Y가 있는 쪽에 T에 자, T가 Y가 있는 A의 3이죠. 3에 대한 다시 이거를 갖다가 해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B열이죠. 그다음에 B의 M에다가 T에 자, 여기는 B2죠. 그래서 B2에 자, 2에다가 요게 다시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체 T에 다시 이제 전체 T를 갖다가 빼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L-1 그리고 그 다음에 N-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Y값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자, 이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 L이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그 다음에 T의 3이니까 여기 24죠. 그래서 24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Y가 자, B가 4 수준이니까 4 곱하기 32네요. 32 자, 마이너스 143이네요. 143. 이렇게 해서 자, L-1이니까 4-1에다가 곱하기 또 이것도 4-1이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9.0, 9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9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결측치를 추정했어요. 이제 분산 분석 그대로 하시면 되죠. 이요인 실험에서의 분산 요인.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CT 해야죠. 자, CT는 어떻게 구해요? 전부 T에 대한 제곱을 뭘로 하면 돼요? 실험의 수 N으로 나누면 되죠. 실험의 수 N으로. 자, 근데 여기에 자, T는 얼마예요? T가 앞에 143이었는데 이게 9가 들어가 버렸죠. 그럼 9를 더해버리면 151이 되나요? 자, 152인가요? 152의 제곱 그러죠. 그래서 실험의 수는 전체 실험의 횟수는 얼마를 했어요? 자, 실험의 수는 총 16번 4 곱하기 4니까 16회 실험을 했죠. 실험을 했습니다. 자, 실험을 해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444인가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계산기로 이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탈 제곱합. 토탈 제곱합은 뭐예요? 전부의 각각의 제곱 x j의 i, y에 대한 제곱을 해서 뭘 하면 돼요? CT로 빼면 되죠? CT로. 이게 모든 값, 실험 데이터들을 제곱해서 다 더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정항으로 빼라 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건 얼마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각각 얘기하면 뭐 14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해가면 되죠. 그래서 CT 1444를 빼게 되면 이 값 여러분들 계산기로 하면 얼마가 나와요? 84 하고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거 계산기는 실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요인에 대한 제곱합 보면 되죠. 자, A에 대한 제곱합은 T의 I에 대한 거. 각 I. 이거는 자, I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J는 상관없고요. 요놈에 대한 제곱을 해서 뭘로요? L로 나눠주면 되죠. L로. 자, L로 나눠서 M으로 나눠야죠. M으로 나눠가지고 상대 걸로 나눠야죠. 그래서 CT를 빼주면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뭐예요? 이거는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TI에 대한 제곱이니까 45죠. 자, 45에 대한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8이네요. 그 다음에 38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24니까 뭐예요? 거기다가 9를 더해야죠. 그래서 33이 되네요. 33에 대한 제곱. 자, 그 다음에 36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곱하고 M이 얼마예요? 4죠. 그래서 4로 나눠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1444를 빼주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빼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왔어요? 19.5인가요? 19.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B에 대한 거 그러면 전부 T의 I는 상관없고 J에 대한 제곱을 해서 뭘로 나눠줘요? L로 나눠서 수정항을 빼주면 되겠죠. 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건 얼마가 나왔어요? 이건 31.5 나왔나요? 31.5.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반복이었기 때문에
교호작용 성분이 없죠. 그러니까 굳이 교호작용 성분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오차항 것만 구하면 되죠. 오차항은 전체 토탈의 썸오브 제곱합에서 A의 제곱합을 빼고 B의 제곱합을 빼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나왔어요? 33 나왔나요? 33.0.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하라 그랬습니까? 분산 하라 그랬으니까 분산 분석도 그리면 되겠네요. 자, 분산 분석 요인 뭐가 있어요? A 요인, 그다음에 B 요인, 그다음에 자 오차항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제곱합이 있죠. 왜 그러냐면 반복이었기 때문에 A 곱하기 B에 대한 교호작용 성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썸 오브 스퀘어. 자, 그대로 계산 다 해놓은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죠. 얼마예요? 이거 A는 19.5. 자, B 얼마라겠어요? 31.5. B 31.5. 오차항 33.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되겠죠? 84. 84.0. 자, 그 다음에 자유도를 구해야죠. 자유도. 자, 자유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자유도는 DF, 자유도는 A에 대한 자유도는 얼마예요? A의 자유도는 4-1, 그러니까 L-1이니까 3이 되겠죠. B도 마찬가지 3이요. 자, 그러면 전체의 자유도는 얼마인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자유도를 구할 때 다름어지는 지금 현재 제곱합을 구하고 어쩌고 할 때는 결측 지분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자유도를 구할 때는 결측 지분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결측지를 빼고 나면 전체 실험을 하면 얼마예요? 총 16번의 실험이지만 하나가 결측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15가 되죠. 그러면 자유도는 14가 되겠네요. 14. 자, 그러면 14에서 6을 빼니까 이건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8. 이게 핵심이죠. 이 문제에서 핵심은 결측지가 있을 때는 자유도를 구할 때는 반드시 자유도에서 결측 지분을 빼고 계산한다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민스퀘어. 자, 19.5를 3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6.5인가요? 6.5. 그다음에 6.5. 그다음에 31.5를 3으로 나누니까 10.5인가요? 10.5. 33을 8로 나누니까 4.125.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자, F 제로 값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6.5를 4.125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죠? 1.57인가요? 1.5757. 그 다음에 10.5를 4.125로 나누니까 2.5454.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의수준 5%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F의 0.9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3의 얼마예요? 자유도가. 자, 모든 자유도가 A나 B는 전부 다 자유도가 3이고 오차항이 8이니까 8 해서 이걸 찾아오시면 되죠. 이제 찾으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이거는 4.07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07. 자, 그러니까 두 개 다 여기에보다 적어버리죠. 적으니까 뭐예요? 요인 A, B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못하다 하는 말까지 써줘야죠. 결론까지. 분석 결론까지 써줘야죠. 그래서 요인 A, B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못하다 하는 것까지 써주시면 전체 1번에 대한 모든 풀이가 다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의 인장 강도가 80kg 평방미리당 이하이다. 계량 규정 1의 샘플링 검사 방식으로 시료 8개 K 1.74의 값을 얻어서 검사 결과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경우 표준 편차가 2kg이랍니다. 이때 합격 판정선을 구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라 하는 문제네요. 자, 먼저 이게 여기에 보면 뭐예요? 이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의 인장 강도가 그 이하가 돼야 된답니다.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상한 규격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 합격 판정선을 그려야죠. 네. 자, 합격 판정선인데 이하다 그랬으니까 상한 합격 판정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Xu죠. 이거에 대한 합격 판정선이죠. 자, 이걸 구하는 것은 어떻게 배요? 우리가 이거는 뮤에다가 평균값에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K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데이터가 주어졌으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이거 평균값 구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80 나오죠. 이거에 대한 평균값 U값은 얼마냐면 80이 되니까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산기를 여러분 평균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K값은 얼마라고 했어요? 1.74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다음에 곱하기 자, 표준 편차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가르쳐 줬죠. 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76.5 얼마예요? 76.52 kg per
평방미리까지 이렇게 해서 상한 합격 판정선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판정. 우리가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것을 판정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판정은 자 x의 반은 이걸 샘플링을 해서 시료를 구해가지고 했더니 구한 x의 바가 얼마냐 하는 거죠. 자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수했죠. 요거 88, 요게 80이 아니고 여기가 이 데이터가 x의 바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때 모집단에 대한 인장 강도를 평균값 모집단에 대한 거니까 뮤라고 표기를 해줬었죠. 제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 판정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구한 8개의 시료로부터 데이터를 구한 거죠.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해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것을 전부 썸해서 뭘로 나눠주면 돼요? 시료의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전부 더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더하니까 617인가요? 617. 이걸 갖다가 8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니까 이거 얼마 했어요? 평균 77.12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의 바 평균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때 구한 x의 바가 얼마냐면 177.125예요. 자 125고 그 다음에 합격 판정선이 얼마였어요? 조금 전에 합격 판정선을 구했잖아요. 상한 합격 판정선을 구했는데 이 구해놓은 것이 조금 전에 76.52죠. 76죠. 여기에다 커버리네요. 자 이렇게 크니까 보세요. 자, 이 합격 판정선보다 적어야 지금 합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합격 판정선이 76.5인데 이것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는 뭐 어떻게 해요? 불합격 시키면 되겠죠. 불합격 시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 판정선까지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계량 규정 1의 샘플링 검사 방식의 합격 판정선을 구하고 그 데이터들을 검사를 해서 그리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생산 제품의 성능 실험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4수준으로 하고 자, 이게 A, 요인 A가 압력이고요. 적용 시간을 3수준으로 해서 밑에 B가 적용 시간이 되겠네요. 3수준으로 해서 실험한 결과 다음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성능 자, 망대 특성이다 그랬네요. 크면 클수록 좋다 하는 이야기죠. 자, 분산분석표를 작성해라. 그리고 최적에 대해서 신뢰 수준 95% 구간 추정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 한번 보시죠. 먼저 분산분석 작성하려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수정항 구해야죠. 수정항. 자, 수정항 구하면 자, 요거는 t에 대한 제곱을 뭘로 실험 횟수로 n으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전체 데이터들을 다 더한 값 그죠? 이 더한 값이 얼마였어요? 1172.4인가요? 4.4. 요놈에 대한 제곱 해서 실험은 몇 번 했어요? 4 곱하기 3이니까 12번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거 전부 다 계산기로 더해 보셔야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왔어요? 543.48인가요? 요 계산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한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해요? 이제 전체의 토탈 제곱합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x, y, j에 대한 제곱이죠. 그래서 CT를 빼면 되죠. CT를.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구하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은 없잖아요. 반복은 없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전부 제곱을 해서 다 더해가지고 자, 그리고 요 값으로 요 CT 값, 수정한 값으로 빼면 되죠.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요거는 6.22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셔야죠. 전부 다 쭉 전개식을 써서 계산을 실제 답을 쓸 때는 이 전개식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에 대한 제곱합 그러면 자 T의 I에 대한 거 그리고 J는 상관없어요. 요놈에 대한 제곱을 뭘로 나눠라? M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CT로 빼면 되죠. CT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 항 이거 A 요인에 대한 걸 다 해서 요놈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B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거 전부 다 해서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하고 또 C에 대한 거 제곱해서 플러스 그 다음에 상의 A 4요인에 대한 거 네 번째 것에 대한 사수준에 대한 거 해서 뭘로 나누라? 3으로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T를 빼달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전개식을 써달라는 얘기가 이걸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왔어요? 이건 2.2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B 거 구하시면 되죠. B요인에 대한 거. B요인은 마찬가지로
i는 필요 없고 j에 대한 제곱을 해서 이거는 그때는 l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ct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구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나왔어요? 이건 3.44 나왔나요? 3.44. 여러분들은 실제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창이죠. 이제 왜 그러냐면 반복이었기 때문에 교작용 성분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창은 어떻게 돼요? 전체 토탈 제곱합에서 A의 제곱합을 빼고 B의 제곱합을 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빼니까 이거는 0.56 나왔나요? 0.56. 자,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면 돼요? 이제 분산분석표 작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자, A 요인과 B 요인과 오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제곱합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구해놓은 것들 다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먼저 썸 오브 스퀘어. A가 얼마였었어요? 2.22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B는 3.44 나왔나요? 자, 오창 0.56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제곱은 6.22가 나왔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유도를 구해야죠. 자유도. 자, 여기서 자유도는 먼저 뭐예요? A의 자유도는 L-1이니까 3이 되겠고요. B의 자유도는 N-1이니까 2가 되겠네요. 전체 자유도는 12번 실험을 했으니까 11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5를 빼고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유도를 구했습니다. 자, 자유도를 구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유도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민 스퀘어 값. 그러면 썸 오브 스퀘어 값을 자유도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누니까 요거는 0.74가 되겠고요. 자, 3.44를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됐어요? 1.72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0.56을 6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0.093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0값. F0 값을 구해야 되는데 F0 값은 자, 0.74를 0.0933으로 나눠야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나누니까 7.93이 나왔고요. 1.72를 이걸로 나누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18.43? 18.43 이렇게 구했죠. 자, 그 다음에 F의 유의 수준 얼마? 5%. 그러니까 0.95로. 자, 0.95에 3의 6 하고 가서 찾아오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F 분포표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F의 0.95에 3의 6에서 찾아오시면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게 얼마가 나왔어요? 4.76. 요거는 표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F의 0.95에서 2의 6 하고 찾으면 이거는 5.14인가요? 5.14.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것보다는 다 크죠? 크죠? 그래서 유의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인 A, B는 자, 밑에 우리가 검정 결과 요인 A, B는 유의 수준 얼마에서 5%에서 A, B가 전부 다 유의하다 하는 것까지 결론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납은 한번 볼까요? 최적해에 대한 신뢰 수준을 95% 해라. 자, 그러면 최저 수준에 대한 여기서 최적해다 그랬는데 최적해인데 우리는 망대 특성이에요. 클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클수록. 그러면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가장 큰 값. 자, 그러면 이 속에서 가장 숫자가 큰 값 찾아보면 이거네요. 99. 그렇죠? 자, 99가 가장 크죠. 99보다 큰 값 없잖아요. 예, 이게 지금 최적해라는 거예요. 요 값이 가장 이게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적해가 되죠. 자, 그러면 뮤에 추정을 하니까요. 뮤에 어때요? A의 2의 B의 1이죠. 그죠? 네, A2의 B의 1인데 이 값을 추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자, X의 I, 이게 X의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X의 두 번째에다가 자, X 두 번째 평균이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의 저 두 번째 J는 없고요. I는 상관없고 첫 번째에 대한 바 평균값. 그죠? 이거에 대한 평균값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예요? X에 대한 바의 바가 되겠죠. 자, 이게 그 값에 대한 평균값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수준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그러잖아요.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인데 요거 2분의 알파를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2분의 신뢰 구가니까요. 맞죠? 2분의 알파에다가 오창에 대한 자유도 그러죠. 오창에 대한 자유도. 그다음에 뉴트 VE 값이죠. 그래서 VE 값을 뭘로 나눠요? VE 값을 갖다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죠. 유자유도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에 대한 평균값, 요거에 대한 평균값. 자, 이거에 대한 것을 평균하니까 전부 다 하니까 294점 얼마가 나와요? 9에서
세 개로 되죠. 이거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다음 것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평균값이죠. 이거에 대한 평균값. 자, 그러면 플러스 자, 저걸 전체 다 더하는 값이 얼마였어요? 393.2인가요? 자, 그놈에 대한 4로 나누면 되죠. 그다음에 전체 것이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한 거 아까 한번 구했어요. 1172.4인가요? 자, 이거는 예. 1172.4를 실험의 수 전부 다 뭘로 나눴어요? 4, 3, 12, 12로 나누면 되죠. 자, 요 값이죠. 이게. 그다음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요거는 뭐죠? 자, 이 값은 T의 0.975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차의 자유도는 얼마였어요? 오차가 얼마였어요? 6이었잖아요. 6. 그죠? 그러면 요 값을 갖다가 T 분포표에서 찾아오면 되죠. 그럼 T 분포 찾으니까 2.447을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값을 하면 T의 이제 2분의 알파니까 알파는 0.05잖아요. 그러니까 0.975가 되겠죠. 거기서가 오차의 자유도가 6이니까 그러면 이걸 T 분포표에서 찾아오면 2.447이 되겠죠. 자, 곱하기 오차의 자유도가 얼마죠? 0.0 자, 분산값. 그래서 0.0933이란 걸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유효 반복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유효 반복수는 우리가 지금 유효 반복수는 자, LM에다가 L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L은 뭐예요? 4 곱하기 3이 되겠고요. 그러면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러면 12를 이거 얼마예요? 6이죠. 그러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로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2로 나누라.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거는 요거 계산하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98.9가 나올 거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0.5285인가요? 0.5285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자, 이거는 자, 따라서 하는 거죠. 뮤의 A2의 B1이죠. 이거는 이것보다는 요거 98.9에서 이걸 뺀 값이죠. 뺀 값보다는 그거 빼니까 얼마예요? 98.372인가요? 372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이것보다는 적어야죠. 더한 값이어야 되죠. 저한 값. 그러니까 요거는 99.4285보다는 적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까지 구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온도 200도씨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제품의 강도가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평균이 74.7이고 분산이 1의 제곱. 자, 표준편차가 1이라는 거죠. 정규분포를 한다. 이 제품의 공정온도를 변경해서 생산했더니 표준편차는 변화가 없었답니다. 근데 평균 강도의 차이가 있어서 변경된 공정온도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 16개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표본 평균이 75.1kg이었어요. 공정온도가 제품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유의수준 5%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해봐라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신뢰구간 추정해봐라 하는 문제잖아요. 자, 이 문제는 뭐 다 평균값이 구해줬고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먼저 가설검증. 자, 제일 먼저 1번이 가번이 뭐예요? 자, 가설검증하라는 거잖아요. 가설검증을 해라. 그래서 가설검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설부터 세워야죠. 자, 가설을 설정해 줘야죠. 그래서 H0가 뭐고 그다음에 H1이 뭐다 하는 것을 세워야죠. 자, H1부터 세우라 했잖아요. 항상 뭐야, 강도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하는 거잖아요. 즉 새로 나오는 뮤 값이 자, 기존에 있는 모평균의 뮤 제로보다는 달라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영향을 주냐 안 주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게 된 반대 가설이니까 뭐예요? 뮤가 뮤 제로하고 같더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설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의수준은 하는 거죠. 유의수준 얼마로 하라겠어요? 5%로 하라겠으니까 알파는 이꼬로 0.05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검정 통계량 값. 자, 이 검정 통계량 값을 거는데 뮤 제로 값.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은 뮤 제로 값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도 되고요. 자, 절대값 안 취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우리 얘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죠.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값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구해요? 자, X에서 우리가 구하고는 X, 이게 뭔가 구했던 이게 새로운 것들로
시료를 구해서 구한 데이터의 평균값이죠. 자, 이 평균값을 평균값에서 뭘 빼요? 기존에 있는 뮤 값을 빼면 되죠. 자, 뮤 제로 값을 빼면 되죠. 그래서 뭘로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면 시그마로 나눠주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예,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75.1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것은 73.7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시그마 표준 편차는 1이라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뉴트 시료 몇 개? 16개. 자,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이 값은 플러스, 자, 75 플러스 값이 나와 버렸죠. 그래서 이 값은 5.6이 되겠네요. 자, 그래 U 제로 값 5.6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각치를 구해야죠. 자, 기각치는 우리가 0.05니까 자, 뭐냐? U의 1 마이너스 자, 2분의 알파 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뮤의 0.975가 되겠네요. 그죠? 예, 정규부품 0.975. 자, 0.975면 얼마예요? 이거는 1.9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판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뮤 제로 값이 하는 거죠. 뮤 제로 값이 이게 얼마였어요? 5.6이고 그다음에 기각치가 0.975에 이 값이 1.96이었으니까 이것보다 크네요. 자, 그러면 이거 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H0를 기무가설을 뭐 할 수 있어요? 기각할 수가 있죠. 기각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았다는 거잖아요. 맞았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섯 번째 결론을 줘주면 뭐예요? 자, 유순 0.0%로 0.05로 가설 검증을 해본 평균차 검증을 해본 결과 뭐예요? 새로운 공정, 변경된 공정 온도에서 생산한 제품이 기존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강도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번은 그렇게 정답을 결론까지 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번에 보면 이제 실내 구간 구하는 거잖아요. 실내 구간을 구하라. 자, 실내 구간을 구하라니까 이때 망대 특성이라 그랬죠. 망대 특성.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실내 구간을 구하니까 이때는 실내 구간 뮤는 하는 거죠. 뮤는 실내 구간 추정을 하는데 이 뮤는 기존에 있는 x 값이잖아요. 자, x의 바의 평균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값이잖아요. 2분의 알파 값에다가 그다음에 뭘 해주면 돼요? 이걸 갖다가 시그마를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뉴트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뉴트 n으로. 자, 이거 그대로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x파가 얼마요? 75.1. 자, 75.1이죠. 자, 75.1.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이거 1.96이라 했잖아요. 1.96 곱하기. 자, 시그마는 1, 뉴트 1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 얼마가 구해져요? 75.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세요? 0.49가 나오나요? 자, 이거 이렇게 구하면요.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실내 구간 값은 이때 실내 구간 값은 적은가 요거 75.1에다 이거 빼면 되겠죠. 얼마예요? 74.61인가요? 6일에 1보다는 크고 무엇보다는 적어요. 이 더하는 값이 해야죠. 그래서 75.59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요 값이 실내 구간이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앞에서 나오는 이 앞전의 문제에 실내 구간 구하는 거하고 이건 정규분포고 아까 그거는 T분포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5번 한번 보실까요? 로또의 평균치가 0.9톤 이하이면 불합격을 시키고 1.3톤 이상이면 합격을 시킨답니다. 이런 샘플링 검사 방식을 설계하고자 한다. 표준 편차가 0.3. 자, KA가 1.645, K 베타는 그러니까 KA가 아니라 K 알파죠. 알파가 1.645, K 베타가 1.282. 그다음에 알파는 0.55, 베타가 0.101 때 샘플 숫자와 합격 판정치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잖아요. 네, 필기 시험에서 뭐 거의 매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먼저 뭐예요? 샘플 숫자 n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n을 구하는 식 어떻게 되죠? 이거는 K의 알파 플러스 K의 베타잖아요. 이건 다 필기 시험 때 다 공부를 해서 외우고 계시는 쪽이죠. 그래서 M0에서 뭘 빼면 돼요? M1을 빼가지고 요거에 대한 제곱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거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뭘 곱해줘요? 자, 표준 편차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표준 편차의 제곱을. 자,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K의 알파 얼마예요? 1.64라고 또 가르쳐줬어요. 이거 안 가르쳐줘도 상관없잖아요. 예, 원래 자, 다시 한다면 K의 알파는 뭐예요? K의 알파는 뭐하고 같아요? 뮤의 1 마이너스 알파하고 같잖아요.
요거 같기 때문에 요건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요 문제는 쉽게 주시라고 다 가르쳐줘 버렸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베타 1.282죠. 자, 그리고 M0를 우리가 가르쳐줬죠. M0 얼마 들었어요? 1.3톤이면 합격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합격시키는 것이니까 M에다가 마이너스 불합격시키는 것은 0.9톤. 자, 요거에 대한 제곱에다가 곱하기. 자, 곱하기 뭐였어요? 표준 편차는 자, 여기에 표준 편차가 0.3으로 가르쳐줬죠. 0.3에 이거에 대한 제곱해서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819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자, 소수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절상을 해줘야죠. 왜? 개수니까요. 그래서 5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샘플의 숫자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 판정 개수, 판정치 그러죠. 그러면 얘는 클수록 합격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판정선을 구해야 되니 클수록이니까 뭐예요? 하한값을 구하면 되겠죠. 하한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하한값 구하는 식은 자, 우리가 판정 합격하고 있는 합격을 시키고자 하는 판정 기준치에다가 마이너스 K의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해주면 시그마를 루트 N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자, M0 값은 조금 전에 얼마 했어요? 1.3이었잖아요. 자, 곱하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K의 알파가 1.645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표준 편차 0.3 그 다음에 시료수 아까 시료수 얼마라고 했어요? 5개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값 구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이 값은 얼마가 나요? 1.0793 톤이죠. 단위는 톤이 되죠. 앞에 0.9톤, 1.3톤 이렇게 톤으로 가르쳐 주니까 톤 단위까지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 부적합률이 8%, N이 50인 노트에서 임의로 5개의 시료를 추출했을 때 시료 중에 부적합품이 1개 이상 나올 확률, 그래요.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다음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초기화 분포로 구하고 이항 분포로 구하고 포화성 분포 세 가지로 다 구하려했네요. 아,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좀 계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시간이. 먼저 여러분들 다 먼저 초기화 분포 그죠? 초기화 분포 구하는 식 아시나요? 초기화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1개 이상 나올 확률 X가 하는 거잖아요. X가 1 이상일 확률 그러잖아요. X가 1 이상일 확률 이렇게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1 이상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전체가 이게 시료 5개 중에 1 이상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1 이하가 나올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되네요. 그러면 더 계산하기가 쉽네요. 1 이상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나올 때도 구해야 되고 2개 나올 때도 구해야 되고 3개 나올 때도 구해야 되고 5개를 나올 때도 구해야 되죠. 4개 나올 때도 구하고 5개가 나올 때 구해서 전부 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결국은 뭐 하면 돼요? 이거는 자, 확률을 구하는데 얼마라고 하면요? 확률을 구하는데 자, 이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확률 얼마일 때 X가 하는 거죠. 이 X가 0일 때를 빼버리면 이렇게 빼게 되면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계산식이 더 간단해지죠. 자, 그러면 그대로 1에서 빼면 자, 확률 0일 때만 구하면 되잖아요. 0일 때를 구하면 자, 초기화 분포에서 구할 때는 전체 NP에서 자, 전체 NP에서부터 어디까지? X까지 갈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X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전체 우리가 하는 N에다가 1-P를 곱해 준 것에서 1-P를 곱해서 N에서 마이너스 X를 곱해 준 것이죠. 이렇게 곱해 가지고 이걸 뭘로 나눠요? 전체 N에서 뭐냐면 N까지를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 그대로 요게 하니까 1에 0일 때만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NP가 얼마예요? 우리가 NP는 전체가 자, N하고 전체 N이 몇 개세요? N이 50에다가 P는 0.08. 그럼 50에다 0.08을 곱하니까 4가 되나요? 4에서 X가 0일 확률이잖아요. 0까지. 요건 조금 줄여서 분모니까. 자, 4에서 0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곱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N에서 N-P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준 값,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46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N에서 X를 빼잖아요. 그러면 N에서 X를 빼니까 얼마예요? 5개 시료 5개에서 X가 0이니까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전체 N은 뭐예요? 50이 되죠. 전체 N은 50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C로 봤어요. 5개를 뺐죠. 자, 이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0.3530.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기로 푸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푸실 때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계산기에서 뽑을 때는 컨비네이션 4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기 사용하시면 되죠. 계산기 사용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연습을 좀 하셔서 풀게 되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항분포를 구하는 식이죠. 자, 이항분포도 똑같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x가 1보다 클 때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에서 뭐예요? 0일 때를 빼버리면 되죠. 0일 때를 빼면 된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자, 그러면 계산식이 뭐예요? 우리가 계산식이 단지 초기화분포 계산식을 이항분포 계산식으로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죠. 자, 이항분포에서는 뭐예요? n에서 x까지죠. n에서 x까지에다가 그다음에 뭐였어요? p의 x승이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p의 n의 마이너스 x로 구할 수 있죠. 이게 이항분포의 식이죠.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1에서 자, n이 얼마예요? 5에서 0까지. 그러죠. 그다음 p는 여기다 곱하기 p가 얼마였어요? 자, p가 0.08이잖아요. 그러니까 0.08에 뭐예요? x가 0승이죠. 그래. 그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0.08에 뭐예요? n 마이너스. 자, n이 얼마예요? 5에서 마이너스 0.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계산기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이거는 0.3404, 0.3409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이항분포로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화손 분포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여기까지 자 똑같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는 그러면 1에서 자 0일 때를 빼버리면 되죠. 0일 때의 확률을 빼버리면 한 개 이상 모두 나오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1에서 마이너스 자 포화손 분포식 기억하고 계시나요? 포화손 분포는 2의 마이너스 m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해주면 돼요? m의 x승이죠. 그걸 갖다가 뭘로 넣으면 x의 인테그랄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면 1에서 마이너스 자 2의 m 그러죠. 자, m은 지금 m이 뭐예요? np 값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0.4가 되겠죠.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요거는 0.4가 되죠. 0.4에다가 자 곱하기 m이 0.4에 x니까 0승이 되죠. 0승. 그 다음에 x가 0의 인테그랄 이렇게 해줘. 0의 인테그랄. 자,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와요? 0.3294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확률들이 초기화 분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포화손 분포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해보면 세 개를 똑같은 것으로 구해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초기화 분포를 구하는 식, 이항 분포를 구하는 식, 그 다음에 포화손 분포를 구하는 식, 이 문제에 대한 식들도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충분하게 식들은 암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기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평균 50, 표준 편차가 1인 기어 A하고 평균 30, 표준 편차가 2인 기어 B, 그리고 평균 20, 표준 편차가 2인 기어 C를 조립하는 공정이 있다. 이 조립품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구하라. 이건 쉽죠? 자, 먼저 평균값. 평균값을 어떻게 하면 다 더해버리면 되죠. 이거는 각각의 값들을 전부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평균 50에다가 플러스 두 번째 것이 30에다가 플러스 세 번째 것이 20이죠. 그러면 100인가요? 네, 그래서 평균값은 100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이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면 각각의 모든 것에 하는 거죠. 모든 게. 예를 든다면 여기 같으면 이제 표준 편차니까 S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S의 A에 대한 제곱입니다. 표준 편차에 대한 제곱. 그러고 나서 S의 B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C에 대한 제곱이 되죠. 근데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항상 더해줍니다. 더해줘서 이렇게 루트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건 1의 제곱. 자, 플러스 두 번째 거 얼마예요? 2의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2의 제곱. 자, 2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하니까 3이 되나요? 여기 다 하면은 3이 된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표준 편차. 이게 조립품의 표준 편차는 3. 이게 조립품의 평균값은 100이고요.
표준 편차는 3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8번부터 13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